네, 애국 기업을 소개합니다. 꽃감인데요. 야, 기가 막혀요.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인데 우리 나이 드신 분뿐만 아니라 아이들도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 감사를 담아서 선물하기 딱 좋은 건데요. 선착순 1000명에게 삼립국화나물 증정해 드리고요. 10개 이상 사시면 연하장 첨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찬스 놓치지 마시고 얼른 전화하세요. 애국 기업입니다. 010-2213-1144 010-2213-1144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사 변호사, 행동하는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 모셨는데요. 이제 국힘당의 전국 상임위가 열리죠? 네. 언제 열리는 겁니까? 내일입니다. 20일 날. 내일 20일 날. 예, 상임 전국위가 열리고 그 다음에 23일쯤 전국위를 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원 당규 룰을 개정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 전당대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전당대회 이제 그렇게 되면 룰 개정하고 나서 이제 그 로드맵이 나오겠죠. 로드맵이 나와가지고 이제 언제 어떻게 하고 뭐 등록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토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날짜가 말이죠.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3월 12일이 임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겠죠. 그래서 3월 12일까지가 3월 13일날 취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월 12일 며칠 전에 결국에 전당대회를 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말이죠. 제가 따져보니까 한 8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80일 정도 남았는데 그야말로 이제 각축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당심을 몇 프로 할 것인가 이건데 그게 제일 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그야말로 깐족거리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선수인데 심판에 룰을 정하면 말이죠. 선수는 그냥 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번에 월드컵 했습니다만은 아니 뭐 메시고 은바페고 이 룰에 따라서 경기하는 거고 아무리 디마리오가 말이죠 한 골을 넣고 잘했지만은 그 감독이 너 나와 그러니까 나가기 싫지만 나갔지 않습니까? 사실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일찍 바꿨다. 그래가지고 질 뻔했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한 골 넣고 한 골 어시스트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시스트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펠트킥 얻어내가지고 메시가 넣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이 선수는 감독이 하라면 하고 나오라면 나가고 뛰라면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이 호루라기 불고 그 다음에 또 페널티킥 주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메시하고 은바페 경기할 때 은바페가 마지막에 얻은 그 페널티킥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겠더라고. 하지만 어쨌든 부었으니까 그걸 따르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 선수는 말이죠. 유승민 전 의원은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룰이 정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말이죠. 지금 소위 깐죽거리는 거는 저는 이 당 룰 바꾸면 안 나오려는 것 같아. 그래서 명분을 쌓는 것 같아요. 명분 쌓기. 예. 아니 자기가 100% 당신 100% 되면 나가봐야 깨지니까 안 나가려고. 왜냐면 김은혜 때 당해봤지 않습니까? 그때는 당심 5대 5였는데 5대 5였는데 졌어요. 그것도 김은혜 의원이 현역 의원 그 프리미엄 있어가지고 그 감점이 있었죠. 그 감점 그 페널티 있어가지고서 결국 감점 5%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졌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도 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원래 자꾸 치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나간다. 내 지르고서 바꾸지 마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나는 바꾸든 말든 나간다. 하지만 바꾸면 그거는 나한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주진우한테 나가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당 룰이 뭐 개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뭐 국민께 보고를 드리겠다. 무슨 보고를 드려? 그러면 탈당하겠다는 건지 무슨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건지. 민주당으로 가라 그래. 예, 아무래도 가슴 제발 좀 알턴이 빠질 것 좀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유승민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일부 또 반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안철수 의원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오는 거는 당신 100%입니다. 당신 100%. 예, 당신 100%입니다. 그렇게 가야지. 뭐 정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 결판 난다. 이번 주에 결국 이제 상임 전국의 그다음 당원 당규 개정 결판 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80일간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축제가 열린다. 저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원래 전당대회는 축제예요. 당원들의 축제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국민들의 축제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도 말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도 이렇게 이제 수고하고 계신데 이 당원들의 축제로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만약에 이 당원들만이 아니고 일반 여론조사를 단 10%라도 넣었다면 이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로 여론조사하는 거 있죠. 이건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이거 끊임없자고 없애버리자고요. 이거 국민의힘에서 없애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대통령 그 경선 후보도 이
전화를 뽑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말이 안 이것도 되는 꼭 건데 없애고요, 완전히. 아주 없애야 돼. 예, 그 전화 여론조사는 없애자. 예. 왜 그러냐면 이거 조작공화국 아니에요? 조작공화국 이거. 아닙니까? 통계 조작도 문재인이 다 아니 드러났는데. 국가 통계도 조작을 하는데 그까짓 거 여론조사를 조작 안 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재인이 이 국가 통계 조작한 거 보고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더 커졌지. 더 커졌어요. 예. 저는 사실 우리 여기 나와서도 조사하자 의혹이 있다는 입장이었지. 약간 조심스럽게 예, 하는데 이걸 이 국가 통계도 조작하는 놈들이 아니 선거 여론조사 조작 안 했겠어? 그러니까 말입니다. 에이. 그 다음에 선거 여론조사가 지금 이 좌파들이 잡고 있잖아 여기를. 아 그럼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 때요 70 몇 군데를 저 여론조사 기관 허가를 내줬어. 그러니까 막 내줘가지고 김호준마저도 또 내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상한 여론조사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좌파가 뭐 7, 80%, 90%죠. 아니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여론조사의 대표야. 예. 그런 그래서 사람도 있고. 예. 이번에 저는 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부동산이다, 이 통계청장까지 바꿔가면서 통계 조작을 했다는 거에서 여기서 확실하게 이 일반 여론조사 전화하면 조작이다. 이거 조작이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이거 확실히 없애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정선거 있었다라는 쪽으로 이제 저는 확실하게 이제 마음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해보자 의혹이 있다라는 말씀을 물론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수개표도 의무화시키겠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다가 부정선거 감시 기구를 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산하에다가 부정선거 감시 및 그다음에 뭡니까 조사 특별위원회를 두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당대표가 되든 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황교안 후보만 지금 그 얘기를 예비 후보만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부정선거 얘기. 예, 부정선거 얘기. 저도 이제 예비 후보인데 저도 그 얘기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되면 당연히 할 것이고 가서 어떤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정선거 의혹 밝혀야 됩니다. 아 그럼. 예, 문재인이 이런 짓까지 저질렀는데 국가 통계까지 조작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선거 조작 안 했겠느냐? 이 의혹이 너무나 이제 확실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의 어떤 축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공정한 그런 어떤 룰에 따라서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지금 이제 예비 후보들 뭔가 줄 세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 동원하려고 무슨 뭐 돈 좀 쓰고 소위 말입니다. 이거 꿈도 꾸지 마십시오. 예,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공정하게 자기 정책을 갖다 공약을 내놓고 그래가지고 당원들의 심판을 받겠다. 그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심판을 받으면 내가 당대표가 되는 거죠. 선택을 받으면.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부정이 들어간다든지 내지는 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윤심 좀 제발 팔지 마십시오. 윤심 팔이라 하고 있는데 누가 윤심 정해진 거 없어요. 윤심 정해진 거 제가 볼 없습니다. 땐 정해진 거 없어요. 그럼 정할 수도 없어요. 정해도 안 되고. 박사님 윤심을 정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럼, 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철수도 지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안철수도 지금 어쨌든 공동정권의 하나의 공헌자 아닙니까? 공헌자지. 예. 그럼. 근데 딴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권성동이다 어쩌다 윤심 정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큰일 나요. 큰일 나죠. 큰일 나. 안 돼. 그러면 이게 윤심을 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안철수도 하나의 이유고. 아니, 그리고 저 강신업도 말이죠. 윤석열 정권 만들어내는데 정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면 공헌했지. 견마지를 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건의사랑 건의사랑까지 제가 만들어서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려고 건의사랑 만들었던 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거기서 김건희 여사가 무너지면 윤석열 후보가 무너진다. 그렇지. 이렇게 봐가지고 왜냐면 저쪽에서 하도 공격을 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하니까 약한 고리로 봤던 거예요. 약한 고리로. 그럼 거기가 무너지면 실제 무너졌어요.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은 윤심을 나한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거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윤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심 저 주장하지 말고 그리고 윤 대통령 누가 정말 우리가 당 대표가 돼가지고 잘 보좌해드리고 정책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잘 보좌해드리고 보좌입니다. 일종의 물론 당 대표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저 민주당에서 너무나 지금 발목을 잡고 지금 윤 정부가 발의한 법을 하나도 통과 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인세법도 통과 안 시키고 지금 금투세법 있죠? 이것도 투자 안 시키고 전부 다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누구든지 당대표가 돼가지고서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말이죠. 압박할 건 압박하고 협상할 건 협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자, 저 강기실업은 말이죠. 지금 뭐 예비 후보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후보로 나섭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태풍처럼 몰아붙여가지고, 태풍처럼 개혁해가지고, 그래서 국민의힘 바꾸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야말로 성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아까 이제 부정선거 얘기 조금 네네, 했는데, 예. 부정선거 밝히기 위한 전초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조금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문정부의 통계 조작을 지금 밝히기 위해서. 글쎄 말입니다. 자, 그러면 통계 조작. 그러면 국가 이런 주요 수치를 조작할 정도면은. 글쎄 말입니다. 그걸 들여다보면 선거 조작도 이루어지고. 왜냐면 서버에서 바꿔치기, 그냥 서버 글쎄 말입니다. 하면은 그냥 우리 깜깜이로 그냥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충남 부여에서 전자개표기 있잖아요. 이거 한 전자개표기에서 400 몇십 장이 카운트가 되는데 이상한 거를 발견하고 이거 수석하고 거기 투표 참관인들이 이거 이상하다. 이거 다시 하라고 소리 질렀어요. 경찰도 출동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 했대요. 알죠? 400 몇십 장 중에서 60 몇 장이 잘못된 거야. 자, 한 장만 잘못해도 이상한 건데. 한 장만,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그럼요. 그래서 그걸 리셋을 해서, 리셋이라는 건 15%예요? 컴퓨터를 이제 다시 리셋해서 이제 그걸 바로 잡았어요. 그래서 정진석은 거기서 당선이 됐는데, 그때 저희들이 정진석 위원장을 비겁하다고 한 게 뭐냐면, 그때 그 전자개표를 전국에서 다 썼단 말이야. 그러면 400 몇십 장 중에서 60 몇 장이 잘못되는 거는 이런 전자개표기는 이건 무효다. 그렇죠. 이렇게 수개표해야 된다. 이러고 그때 주장을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비판을 좀 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의 원죄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이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빵 퍼센트로 주장하는 거야. 지금 정진석이.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기의 미안함, 원죄를 조금 씻으려고, 왜냐니까, 이거 조작이 자기가 느꼈거든. 그렇죠. 근데 시겁했거든. 그렇죠. 근데 자기는 금배지 달았으니까 이게 귀찮으니까 그냥 간 거야. 아주 귀찮으니까 그냥. 다시 선거하고 그냥 귀찮잖아. 그런데 그 원죄를 갚으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제 왜냐면 여론조사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계 조작을 잡아내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자, 이거 잘하면은, 요렇게 몰아가면은,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조사 내지는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도 박사님 잘 말씀하셨는데 이거 전초전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게 통계를 조작하는데 숫자까지 입력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것이 숫자까지 입력을 했다는 건 아니 그냥 표본을 좀 A에 가서 안 가고 좀 자기들 유리한 B에 가서 표본을 택했다. 그런 게 아니고 숫자를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조작이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표본을 조작해도 조작이지만 그것도 조작인데 숫자까지 입력을 했으니 자 그러면은 지금 여론조사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론조사. 그거는 뭐 얼마든지 식은죽 먹고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했을 때 비율이 똑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36 군데에서 36대 63가? 이야, 아니 한두 군데도 아니고 한 100군데가 넘는 곳에서 그럼 이것도 저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계 학자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통계 조작을 했다는 것에서 나가면은 이거는 뭐 거의 부정선거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초전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밝혀내면요. 세계 역사에 영웅 됩니다. 그렇죠. 세계 역사에 영웅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 밝혀야 돼. 그래야 다음 선거도 있는 거예요. 내후년 총선이요? 금방 다가옵니다. 그런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밝혀서 이 시스템을 완전 바꿔야 우리가 당하지 않지. 이거 저쪽이 또 180석 먹으면 그때 총선 때도 수개표 완전히 의무화해가지고 금방 얘기한 정진석 전자개표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그때도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윤석열 정부 잘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투사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